왜 어떤 사람의 방구 냄새, 똥 냄새는 더 지독하고 어떤 사람은 덜할까요? 그 기전을 이해하면 그 냄새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설명하는 세상 조은균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우리 모두 방구 냄새 때문에 혹은 똥 냄새 때문에 당혹스럽거나 민망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과연 똥 냄새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떨 때는 더 심하고 어떨 때는 덜할까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똥 냄새가 생기는 기전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그 냄새를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똥 냄새는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가스입니다. 우선 똥 냄새에 대한 첫 번째 팩트는 냄새는 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음식물에 발효가 일어나든 아니면 부패가 일어나든지 간에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가스 형성은 필연적이고 그리고 그 냄새가 향기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 냄새가 만들어지는 곳은 소화기관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주로 대장에서 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인 위장관은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으로 끝나는 긴 파이프와 같은데요. 길이는 약 9m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긴 구간을 차지하는 것이 소장인데 이 소장의 길이는 약 6에서 7m 정도라고 합니다.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이죠. 소장의 길이가 가장 긴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특히 흡수가 대부분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있는 대장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약 1.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주로 수분이나 전해질의 흡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구강에서 저작에 의해서 음식물이 작은 단위로 잘라지고 그리고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위에서는 강력한 위산과 그리고 강력한 근육들이 움직이므로 더 작은 단위로 음식물이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만나게 되는 소장에서는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다양한 소화 효소와 함께 음식물이 아주 작은 단위의 영양분으로 바뀌어서 소장에 있는 상피세포들에 의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을 일차적으로 모두 간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 간에서 추가적인 해독작용과 분해작용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몸 안에 골고루 그 영양분들이 전달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기에 있는 그 단백질 형태로는 우리 장이 흡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장의 상피세포가 흡수하기엔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작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음식물을 작은 단위로 쪼개고 또 아밀라제린이라는 것이 입에 있죠. 그것들이 해서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위산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그리고 소장으로 넘어가서는 더 본격적으로 다양한 소화효소를 만나게 돼서 단백질의 가장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으로까지 아주 작은 단위까지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 아미노산은 소장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들에 의해서 흡수가 되죠. 탄수화물과 지방 또한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위장관을 지나면서 아주 작은 단위로 분해되고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소장에서 미처 흡수되지 못한 음식물은 다음 단계인 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장의 임무인 수분과 전해질을 재흡수하는 동안 이곳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을 양분으로 분해해서 먹고 삽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섬유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물과 함께 들어오는 섬유질은 실제로 우리 몸이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분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바로 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섬유질은 이 대장에 도착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들은 섬유질을 분해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주고 대장을 산성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똥냄새의 원인이 될까요? 어떤 음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양소가 냄새의 원인이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가 아는 이런 영양소 중에서 어떤 것이 냄새의 원인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백질이 바로 그 냄새의 주범입니다. 우리 아주 오래전에 학교에서 그리고 화학 시간에 배웠던 원소 몇 개를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CHO, 탄소, 수소, 산소. 탄수화물은 바로 이 세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스는 수소, H2, 그리고 이산화탄소, CO2, 그리고 CH4, 메탄가스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냄새가 없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메탄가스 냄새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메탄가스,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이런 가스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바로 공장에서 일부러 계란 썩은 냄새 같은 그런 기분 나쁜 냄새를 일부러 추가하기 때문입니다. 가스 유출 시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은 대사 과정을 통해서 악취를 만들지 않습니다. 지방도 탄수화물도 마찬가지로 화학 구조가 CHO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도 분해하는 과정에서 냄새나는 가스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단백질은 다릅니다. 단백질은 방금 말씀드린 CHO에 질소 N 하나가 추가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 20가지 모두 질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질소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스가 암모니아, 인돌, 스케톨 이런 가스들인데요. 이 세 가지 모두 대변에 나쁜 냄새를 만드는 가스예요. 단백질을 형성하는 아미노산에 질소라는 원소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질소 화합물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바로 유황입니다. S. 아미노산 중에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메티오닌 그리고 시스테인, 이 두 가지 아미노산입니다. 이 두 가지 아미노산에 들어있는 황이 대변의 가장 특징적인 냄새, 그 썩은 달걀 냄새인 황화수소의 주범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아미노산 모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장에서 세균들에 의해 분해가 되면 냄새가 생기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똥냄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우리 몸에서도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서 소화효소. 분해되는 과정에서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 몸의 건강 상태도 이 똥냄새나 방구 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왜 방구 냄새가 사람마다 다를까요? 이 채널의 핵심 주제인 장내 세균이 바로 그 영향을 미칩니다. 세균 이야기에 앞서서 특정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먹은 고기를 잘 소화해서 단백질을 잘 분해하고 소장에서 알뜰하게 모든 아미노산을 흡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장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대장으로 넘어갈 단백질이 없거나 아주 적은 양만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N과 S가 없기 때문에 대장에서 장내 세균이 악취를 일으키는 가스를 만들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건강한 장을 가진 사람들의 똥냄새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것이 다른 중요한 이유입니다. 장이 건강해서 효율적으로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를 잘하고 영양분을 잘 흡수하는 사람은 소장에서 대부분의 음식물들이 흡수되기 때문에 미처 흡수되지 못한 음식물이 대장으로 넘어가는 양이 아주 적게 되는 거죠. 대장에 질소와 유황을 가진 물질이 적게 되니까 당연히 악취가 적게 만들어지고요. 장내 세균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대장입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을 이야기할 때 종종 대장에 있는 균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장내 세균은 위장관 전체에 걸쳐 살고 있고 이들의 존재는 필요합니다. 이 구강에도, 식도에도, 위에도, 소장에도 모든 곳에 유익균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장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면역 조절을 담당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장 또한 유익균이 중요하죠. 유산균은 대장에 도착한 섬유질을 먹이로 사용해서 산성 물질을 만듭니다. 유해균은 산성 환경을 싫어한다고 해요. 유익균은 대장의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부패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김치를 담글 때 생선과 굴 같은 단백질을 넣어도 썩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유산균이 발효를 통해서 만드는 산성 환경이 김치의 맛뿐만 아니라 유해균을 억제해서 그 단백질의 부패를 막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미처 흡수되지 않은 단백질이 대장으로 넘어가더라도 대장에 유익균이 많으면 악취를 일으키는 부패균을 억제하게 되는 거죠. 또한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산성 물질은 대장의 상피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의 60%에서 70%를 제공하는 훌륭한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장이 건강해서 소화 능력이 좋으면 소장에서 대부분의 단백질을 흡수하기 때문에 대장에서 냄새를 만들 질소와 유황이 거의 없게 됩니다. 또한 대장에 유산균이 많으면 산성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부패균을 억제해서 이 또한 악취 형성을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변이 마려울 때가 있습니다. 급동이라고 얘기하죠. 이 급동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진 환자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가끔씩 경험합니다. 급동의 냄새가 고약한 이유는 음식물이 소장에서 충분히 소화되고 흡수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포함한 음식물들이 대장에 살고 있는 세균들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또한 변비를 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에 음식물이 오래 있다 보면 그만큼 부패균에 의한 가스 형성의 기회가 많아지겠죠. 설사나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야말로 장내 세균을 건강히 가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똥냄새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내 똥보다 남의 똥냄새가 더 지독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진화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그 똥을 통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균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남의 똥을 기피하는 방어 기전을 갖게 되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유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가급적 피하는 것도 불쾌한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중에서도 소고기 같은 레드밋이라고 하죠. 그 빨간색을 띠는 고기에 유황이 더 많기 때문에 닭고기나 생선 같은 그런 저지방 고기가 추천되고, 유제품을 그냥 먹는 것보다는 발효된 유제품을 먹는 것이 또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채소 중에도 파, 양파, 마늘,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거에도 황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방금 제가 마늘, 파, 브로콜리에 황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탄수화물에는 향이 없다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동영상을 열심히 시청해 주신 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소에는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리브에서 우리 오일이 나오고, 그리고 콩에서 단백질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채소와 과일에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기 똥은 냄새가 덜합니다. 혹시 느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모유는 아기가 잘 소화하고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특히 엄마의 모유 속에는 장내 유익균이 먹이가 되는 좋은 물질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분유를 먹은 아기들의 변의 냄새가 상대적으로 모유를 먹은 아기들에 비해서 안 좋다고 알려져 있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또 아기의 장내 세균 구성도 중요한데요. 신생아의 장에는 주로 유산균, 즉 발효균의 비중이 높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균들이 다양해지면서 냄새 또한 어른의 그것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똥냄새와 방구냄새가 어디서, 어떻게, 왜 생기는지 알아봤습니다. 음식물의 소화 흡수는 내 몸과 내 몸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이 함께 일구어내는 협동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유익균이 많아야 악취를 일으키는 부패균의 숫자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또 다른 세포인 장내 세균의 구성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